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물체나 미생물 등을 관찰할 때 현미경을 사용하는데요. 다양한 과학 분야의 연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인 만큼 선진국들의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나노 크기의 시료를 측정하기 위한 전자현미경 기술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앤 피플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첨단측정장비센터 안상정 센터장 스튜디오에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과학 수업 시간에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던 기억이 저는 지금도 생생한데 사실 어떤 원리로 현미경을 통해서 작은 물체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예, 이 현미경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요.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을 잘 보이게끔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네. 간단하게는 돋보기와 같이 이 빛을 모으는 볼록 렌즈와 빛을 분산시키는 오목 렌즈를 조합하면은 이 광학 현미경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광학 현미경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 빛을 발생하는 광원이 있고 네. 대상 물질에서 나오는 빛을 모으는 광학 결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이나 카메라를 통해서 확대된 이미지를 보는 검출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미경을 얼마나 미세하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 분해능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분해능은 대략 사용되는 파장의 절반 정도입니다. 사람의 눈이 인지하는 가시광선 파장은 380에서 780 나노미터 정도인데요. 대략 1 마이크로미터 근처입니다. 그래서 이 나노물질의 정의가 되는 이 100 나노미터 이하 크기는 광학 현미경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만약 가시광선 대신에 더 짧은 광원을 이용한다면은 분해능이 좋아지고 더 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이 자외선을 사용하는 자외선 현미경 또는 그 X선을 이용하는 X선 현미경 또는 이제 전자를 가속해서 가속 전자빔을 이용하는 전자현미경이 이용될 수도 있고요. 가속 이온빔을 이용하는 이온 현미경 등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현미경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10년 가까이 전자현미경을 개발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 센터는 이 3년 전부터 첨단 측정 장비 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전자현미경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처음부터 최고 성능의 현미경을 개발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5, 6년 전까지는요, 일본의 그 보급형 전자현미경을 모방해가지고, 이 텅스텐 필라멘트 타입의 그 중분해능 전자현미경을 국산화를 진행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 전자현미경 광학계를 이제 세세한국까지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표준연에서 기술을 이전해준 이 국내 산업체에서 매출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고분해능 전자현미경 연구를 시도했습니다. 그때 마침 저희가 수년 동안 정성을 들여가지고 초병하려 했던 이 전자총 전문 인력이 저희 센터에 합류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연구 속도도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고분해능이 가능한 이 전개방출 전자현미경하고 이온 현미경 등 이 하전입자 현미경 요소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개발되고 있는 현미경의 성능은 어느 정도고 그리고 또 어떤 분야에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센터에서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세계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이 현미경 핵심 모듈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 밝은 전자총이고요. 두 번째가 단색 화장지인 이 모노크로메이터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가스필드 아이온 소스인 이 이온총입니다. 이 첫 번째 목표인 보다 밝은 전자총 개발은 이 작은 것을 더 잘 보이게 하려면은 이 광원이 더 밝아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이 초고진공과 그 전자총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기존 전자총 기술에서 좀 미진하게 개발되었던 그런 연구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하여서 보다 더 밝은 전자총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다가 값싼 재료를 활용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생각할 때 아마 이 전자총이 개발되면은 마치 광학 현미경이 이제는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듯이 이 전자현미경도 아마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크기 측면에서는 자그마한 소형화, 그리고 이 가격 측면에서는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이 대중화가 유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 그 모노크로메이터는요,
이 전자빔과 이온빔의 그 단식화 장치인데요. 이 대표적인 활용 분야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이 그 수차보정 투과전자현미경의 부품인 이 수차보정기입니다. 원자를 구분해서 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치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저희 센터에 정규 인력으로 이 외국인이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이 맡은 전문 분야인데 네네. 이 장치는 기존의 수차보정기를 대체할 수 있는 아마 새로운 부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특허를 제출했고 최근 한 3주 전에 논문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아마 약 3년 정도 개발 기간을 거치면 이 작품이 보여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표인 그 게스필드 아이언스, GFIS 이온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최근 2000년대에 이 개발된 이온 현미경인데요. 네. 이 이온 현미경의 핵심 기술은 전자현미경의 경우에는 이 대상 시료가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나 반도체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바이오 시료나 이 절연체를 보고자 할 경우에는 이 전류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 금속 코팅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이온 현미경은 바이오 시료도 이 금속 코팅 없이 그냥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이 적용되면은 이 동식물의 바이오 시료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러한 수요하고 미래를 예상하면서 미래부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헬륨이온 현미경 원천 개발 사업을 3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단원자에서 이온빔을 발생시키고 그 빔을 현미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광학계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최근 한 5, 6년은 고생이 많으셨겠지만 최초 5, 6년은 고생 많으셨겠는데 한 3년 전부터는 확실히 연구의 속도가 붙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최첨단 기술을 필요하는 연구실은 물론 병원에서도 활용되기 때문에 이 현미경 개발 경쟁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사실 한 국가의 그 현미경 관련 기술은 그 국가의 그 과학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가장 앞선 전자현미경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은 미국, 독일, 그리고 일본, 그리고 체코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그 국가연구소와 기업이 공동으로 장비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 만들어진 장비를 이용해서 국가연구소가 이 개발된 장비를 선진 연구를 수행하고요. 이 개발된 장비는 기업에서 상품화시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이 국가가 전자현미경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은 그 전자현미경 관련 기업의 그 영업이익이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연구소나 대학의 그 현미경 구매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도 이 연구소와 산업체, 대학교가 공동으로 과제를 제안해서 새로운 개념의 측정 장비들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국내에서 현미경을 연구하기 위한 그 환경은 좀 많이 열악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연구를 직접 하시면서 어려운 점들도 꽤 많으셨죠? 예, 근데 어려운 점은 이 연구원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센터원들이 그 힘들다는 생각이 이전에 어떻게 하면 이 선진 기술을 따라잡고 우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현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때로는 경험 부족하고 상상력 한계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잘 협력해서 잘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자현미경 관련 산업은 이 선진국에 비하면은 아직 발생 단계입니다. 네네. 약한 산업 구조가 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서 지원을 해주면은 더 효율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측정 장비 개발이야말로 이 최고 기술이 집적된 분야이기 때문에 초고 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그 새로운 산업 분야 개척하고 과학기술의 그 바탕을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계셨는데 그렇게 연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이 연구를 하다 보면은 느낄 수 있을 때 가장 즐거운 때가요. 이 네. 동료들이 생각했던 바가 서로 일치하는 네네. 집단지성이 일치할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연구의 열정의 원동력은 아무래도 이 센터원들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이 목표 의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기술로 이 세계 최고 그리고 세계 최초의 그 측정 장비를 만들어서 가장 앞선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행해지는 연구의 대부분은 이 측정 장비 개발 과정에서 진행됩니다.
저희 센터는 이 장비 개발 관련 연구원들하고 측정 관련 연구원들이 함께 연구를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개발 과정에서 세상에서 가장 먼저 구현 가능한 연구 분야를 발굴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특수한 측정을 목표로 하는 장비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노력 중입니다. 네네. 이러한 환경에서 서로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연구 개발과 이 측정 연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국내 현미경 시장이 기술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발전해 나가려면 어떤 지원들이 좀 필요할까요? 예, 우리나라에서 현미경 역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자현미경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때문에 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현미경 개발은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국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기초과학연구원 사업을 보면은 선정된 많은 연구원들이 고가의 전자현미경을 도입하였거든요. 그런데 현미경을 바라볼 때 그냥 이 사서 쓸 수 있는 장비가 아니라 우리가 개발해야만 하는 측정 장비라는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측정 장비 개발 자체를 하나의 그 장기적인 연구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러한 장비 개발을 위해서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인적 자원의 준비가 시급합니다. 네. 이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하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후배 연구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연구소와 산업체는 이 최첨단 연구와 새로운 장비 개발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완성품을 만들고 그 내용을 다시 교육에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아마 비록 시작은 늦을지 모르지만 가까운 미래에 현미경 분야를 선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전자현미경이요. 일반 가정용 PC처럼 대중화가 된다면 참 좋겠는데 혹시 네.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꿈꾸고 있는데요. 아마 네. 머지않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일반 PC처럼 전자현미경을 어린 학생들이 가지고 놀면서 자라다 보면 훨씬 이 현미경 산업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기술 개발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네. 저희 연구소와 산업체 그리고 학교 모든 이 네트워크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만간에 그런 기간이 아마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연구원님들의 노력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아까 우리나라가 전자현미경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나 수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분해능 현미경의 경우에는 지금 산업체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요. 네. 국가에서 개발하는 그 중분해능 현미경이 실제로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제 국내 산업체에서 개발이 지금 아직 그러니까 판매가 되지 못하는 그런 고급형 현미경들은 많은 연구소에서 지금 기존의 삼성 연구소, SK 하이닉스 연구소, 네. 뭐 모든 곳에서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출연 연구소에 다 있고 그리고 병원에 가보시면은 에볼라 바이러스 요즘 바이러스 위험하지 네네. 않습니까? 여기도 다 현미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성능의 현미경들이 전부가 다 수입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상용화 된다면 우리나라 것이 그럼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일하는 맛이 납니다. 그런 네. 길을 기대하기 때문에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나노과학 분야에서 전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고가의 수입 현미경을 연구에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현미경 개발에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첨단측전장비센터의 안상정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